조선의 왕이 고작 12살의 어린 나이에 모든 것을 잃고 차가운 강원도 영월로 쫓겨났다면 여러분은 그 비극이 과연 누구의 욕망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린 조카의 왕좌를 탐했던 숙부의 칼날은 과연 어디까지 그를 몰아세웠을까요? 역사의 가장 잔혹한 권력 싸움 속에서 한 어린 왕의 기구한 운명과 그를 둘러싼 인물들의 선택이 어떻게 거대한 비극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비극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어린 나이에 홀로 왕위에 올라 불안에 떨던 단종의 모습, 그리고 그를 지키려 했던 충신들의 안타까운 운명이 이미 우리 마음을 아리게 하는데요. 이 모든 비극의 서막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조선 초기 왕위 계승은 늘 불안한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죠. 특히 아버지 세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던 문종은 병약한 몸으로 겨우 2년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는 병상에 누워 어린 아들 단종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슬픈 유언을 남겼는데요. 어린 아들을 바라보던 문종의 눈빛에는 깊은 근심과 함께 앞으로 닥쳐올 시련을 예감하는 듯한 쓸쓸함이 가득했을 겁니다. 이제 겨우 12살, 푸른 피가 흐르던 어린 나이였던 단종은 갑작스레 조선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의 불안한 눈빛 속에서 어린 왕은 과연 이 거대한 짐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 문종은 김종서, 황보인 같은 노련하고 충직한 고명 대신들에게 어린 왕을 보필해달라는 간절한 부탁을 남겼습니다. 마치 위태로운 작은 배를 거친 파도 속에 홀로 두지 말아달라는 애원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궐 안에서는 이미 다른 야심이 조용히 꿈틀대고 있었던 것을 아시나요? 바로 단종의 숙부, 수양대군에 숨겨진 칼날이 묵묵히 갈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뒷모습에서는 비극의 씨앗이 뿌려지는 듯한 섬뜩한 기운마저 느껴졌습니다. 이처럼 위태로운 왕권과 예측할 수 없는 긴장감 속에서 조선의 운명은 불안한 항해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다음 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비극의 주역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왕좌를 향한 욕망을 감추지 않았던 수양대군, 훗날 세조가 되는 그는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치밀한 세력 규합에 나섭니다. 마치 거미가 거미줄을 치듯 그는 자신의 세력을 촘촘하게 엮어갔습니다. 그의 곁에는 한명회, 권람과 같은 당대 최고의 책사들이 그림자처럼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수양대군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다듬는 역할을 했죠. 한명회는 난세의 간웅이라 불릴 만큼 뛰어난 지략가였습니다. 그는 수양대군의 권력 장악을 위한 모든 전략을 설계하고 실행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마치 전쟁터의 지휘관처럼 그는 상황을 읽고 최적의 수를 찾아냈습니다. 권람 역시 그의 오른팔로서 정보 수집과 인물 포섭에 탁월한 재능을 보이며 수양대군의 세력을 착실히 불려나갔습니다. 이들이 밀실에 모여 은밀히 논의하는 모습은 분명 섬뜩한 긴장감을 자아냈을 겁니다. 어둠 속에서 오가는 낮은 목소리들이 궁궐의 차가운 공기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을 테니까요. 반면 어린 단종을 지키려 했던 충신들, 즉 고명대신들은 김종서와 황보인을 중심으로 뭉쳐 있었습니다. 김종서는 북방의 호랑이라 불리던 용맹하고 강직한 인물이었고, 황보인 또한 노련한 재상으로서 문종의 유지를 받들어 어린 왕을 보필하려 애썼습니다. 이 두 세력, 즉 수양대군 일파와 고명대신들 사이에는 팽팽한 대립구도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두 개의 바위가 서로를 밀어내는 듯한 형국이었죠. 대신들은 정세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감지하고 끊임없이 토론하며 왕실을 지키려 했지만 그들의 견제는 점차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단종은 이 모든 암투 속에서 무력하게 고립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정치를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렸고 자신을 둘러싼 어른들의 싸움 속에서 그저 불안한 눈빛으로 어좌에 홀로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궐 안의 공기는 마치 폭풍 전야처럼 무겁고 음습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긴장감 속에서 모두가 숨죽이며 다음 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단종을 둘러싼 권력자들의 암투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고
이는 곧 거대한 비극으로 치달을 운명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고조되는 위기감 속에서 과연 누가 승자가 될 것이며 어린 왕의 운명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결국 권력의 칼날은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어린 왕 단종을 향하고 말았습니다. 1455년 숙부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으로 정권을 장악하고 마침내 세조로 즉위했죠. 단종은 형식적으로 상왕이 되었지만 모든 권한을 빼앗긴 채 이태로운 처지에 놓였죠. 왕위에서 물러난 것만으로도 비극적이었지만 그의 운명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어린 왕을 향한 숙부 세조의 시선에는 불안감과 잠재적 위협에 대한 경계심이 가득했으니까요. 결국 단종은 머나먼 강원도 영월 땅으로 유배를 떠나야만 했죠. 마치 뿌리 뽑힌 나무처럼 그는 그렇게 화려했던 궁궐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 유배길은 얼마나 쓸쓸했을까요? 화려했던 궁궐의 영화는 간데없고 고작 15살 어린 소년이 왕좌를 잃고 모든 것을 빼앗긴 채 낯선 산골 오지로 향하는 그 길은 그야말로 비극 그 자체였을 겁니다. 험난한 고갯길을 넘어 차가운 강바람이 옷깃을 스치는 영월 청령포에 다다랐을 때 어린 단종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삼면이 강물로 둘러싸여 단절된 그 고립된 땅에서 그는 홀로 깊은 시름과 절망에 잠겼겠지요. 한때 조선의 왕이었던 그가 마주한 현실은 너무나도 가혹하고 냉혹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왕을 향한 충정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현실 속에서 더욱 뜨겁게 타올랐죠. 박팽년, 성삼문 등 사육신이라 불리는 충신들은 폐위된 단종을 다시 왕위에 앉히기 위한 비밀스러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폐위된 왕에 대한 변치 않는 충성심과 왕위를 되찾으려는 강한 의지만이 가득했습니다. 세조가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중요한 자리에서 거사를 일으켜 단종을 복위시키려 했죠. 성공한다면 역사를 바꿀 수도 있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계획이었죠. 그러나 그들의 숭고한 충정은 안타깝게도 세조의 귀에 들어가고 맙니다. 동료 김질이 밀고로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세조는 이들의 역모를 절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왕권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자 근간을 흔드는 행위였으니까요. 관련자들은 모조리 붙잡혀 혹독한 고문을 받게 됩니다. 성삼문은 나는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 며 절규했고 다른 충신들 역시 죽음 앞에서도 굳건한 기계를 보여주었죠. 그들의 몸은 갈기갈기 찢겨나가고 피가 낭자했지만 단종을 향한 충성심만은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절규는 차디찬 궁궐벽에 메아리 쳤고 역사는 그 희생을 기록하게 됩니다. 세조는 단종 복위 운동의 뿌리를 뽑아버리려 했습니다. 사육신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연루되었다고 의심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혹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궁궐은 피로 물들었고 조선의 하늘은 슬픔과 비명으로 가득했죠.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는 강원도 영월, 청령포에 홀로 유배되어 있던 어린 단종이 있었습니다. 세조는 자신의 왕위를 굳건히 하기 위해 더 이상 단종을 살려둘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끊임없이 제기되는 복위 운동의 불씨를 완전히 꺼트려야만 했으니까요. 한 왕조의 안정을 위해 어린 생명을 희생시켜야 하는 잔혹한 선택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1457년 단종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21살의 짧은 생을 마감한 것이죠. 그가 홀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던 순간 역사는 한 어린 왕의 비극적인 운명을 깊이 새겨 넣었습니다. 차가운 강바람이 끊임없이 불어오는 영월 땅에서 그는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왕이었던 삶, 그리고 유배된 삶. 모든 것을 잃은 채 생을 마감해야 했던 그의 마지막은 오직 비통함 그 자체였을 겁니다. 권력의 냉혹한 속성이 한 인간의 삶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잔혹한 기록으로 남게 된 것이죠. 그의 죽음은 조선 왕조 역사에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드리웠습니다. 단종의 죽음은 단순한 한 어린 왕의 비극을 넘어 조선 왕조 역사에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드리웠습니다. 이 잔혹한 사건은 왕위를 쟁취했던 세조에게도 결코 가볍지 않은 업보로 남게 되었죠.
과연 그는 숙부로서 조카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죄책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요? 역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세조의 말년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는 권력을 잡은 후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고 혼란스러운 전국을 안정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며 국가의 기틀을 다지려 했죠.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하고 군사제도를 개혁하는 등 그의 통치는 분명 일정 부분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왕좌를 얻기 위해 치러야 했던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어린 조카의 피, 그리고 수많은 충신들의 희생이 세조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깊은 상흔을 남겼을 겁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말년의 세조는 극심한 병고에 시달렸다고 전해집니다. 온몸에 피부병이 번져 고통스러워했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깊은 곤해에 빠졌다고 하죠. 마치 권력을 향한 잔혹한 욕망이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돌아온 듯한 모습이었을까요? 병색이 짙은 얼굴로 고뇌하는 그의 모습은 화려한 왕좌 뒤에 감춰진 권력의 어두운 그림자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가 겪었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어쩌면 어린 단종과 사육신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속죄의 과정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왕좌는 피로 물들었고 그 자리에 앉은 자는 평생 그 피의 무게를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권력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한편으로는 국가를 안정시키고 백성을 다스리는 도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가장 추악한 욕망을 부추기고 파멸로 이끄는 독이 든 성배와도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단종의 비극과 세조의 말년은 바로 이 권력의 양면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 어떤 대가도 치를 수 있다는 인간의 잔혹한 본성과 그로 인해 결국 자신마저 파멸의 길로 이끄는 아이러니를 말이죠. 이처럼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권력을 향한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 그리고 그 욕망이 빚어내는 비극과 희생은 시대를 초월하여 반복되는 이야기죠. 단종의 쓸쓸한 죽음, 그리고 그를 지키려다 쓰러져간 충신들의 숭고한 희생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며 어떤 가치를 지키려 노력해야 하는 걸까요? 차가운 영월 땅, 청령포에 홀로 남겨진 단종의 영혼은 어쩌면 아직도 우리에게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진정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의 진실은 무엇인지를 말이죠. 그 비극적인 역사의 한 페이지는 결코 잊혀서는 안 될 소중한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조는 왕위를 쟁취하고 한 시대를 풍미했지만 과연 그에게 남은 것이 오직 영광뿐이었을까요? 왕좌의 그늘 아래 그가 겪었던 고뇌와 함께 그가 남긴 또 다른 유산들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역사의 아이러니 속에서 세조의 삶을 더욱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세조는 결국 왕좌에 올랐고 강력한 카리스마로 조선의 기틀을 다지며 많은 치적을 남긴 군주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국방을 튼튼히 하고 법전을 정비했으며 문물제도를 개편하는 등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려 노력했죠. 마치 폭풍우를 뚫고 나아가야 할 배의 선장이 된 것처럼 흔들리던 왕실을 안정시키고 나라의 기틀을 견고히 다지는 데 온 힘을 쏟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듯이 그의 통치 기간 내내 가슴 한편에는 지울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어린 조카 단종과 수많은 충신들의 피로 얼룩진 왕위 찬탈이라는 혹독한 업보였을 테죠. 왕좌를 차지한 세조의 말년은 결코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단종의 환영과 충신들의 원하는 그를 괴롭혔고 알 수 없는 병환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마치 자신의 손으로 꺾어버린 꽃의 잔향이 잊히지 않는 것처럼 그는 내면의 깊은 번뇌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 아닐까요? 피부병으로 온몸이 짓무르고 고름이 흐르는 등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던 그의 모습은 권력을 향한 무자비한 욕망이 결국 자신에게도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어쩌면 그 병고는 단순한 육체의 아픔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새겨진 죄책감과 후회에서 비롯된 영혼의 고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조는 자신의 업보를 씻어내기 위해 불교에 기이하고
많은 사찰을 중건하는 등 불심에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무자비했던 자신의 과거를 속죄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 했던 간절한 시도였겠죠. 그러나 한번 저질러진 비극은 역사의 기록 속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고 그의 치세는 영광과 함께 깊은 어둠을 동시에 품고 있는 양면적인 평가를 받게 됩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에 새겨진 무늬처럼 조선 왕실의 역사에는 단종과 세조의 비극적인 서사가 영원히 각인되었으니까요. 이처럼 권력이라는 거대한 유혹 앞에서 인간의 욕망은 때로는 한없이 잔혹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단종의 비극적인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불행을 넘어 조선 왕조의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린 왕의 순수함과 무력함, 그리고 그를 지키려 했던 충신들의 숭고한 희생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죠. 반면 왕위를 찬탈한 세조의 삶은 강력한 리더십과 치적 이면에 자리한 권력의 어두운 그림자, 그리고 그 그림자가 드리운 한 인간의 고뇌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결국 권력을 향한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어떤 비극을 낳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역사는 조용히 가르쳐주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역사는 과거의 사건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을 넘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통찰과 질문을 던져줍니다. 과연 절대적인 권력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지, 정의와 충절의 가치는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개인의 욕망이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말이죠. 단종과 세조의 이야기는 비록 수백 년 전의 일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겪는 수많은 갈등과 선택의 순간에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희생된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역사의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그 교훈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중요한 이유일 겁니다. 차가운 영월 땅, 청령포에 홀로 남겨진 단종의 영혼은 어쩌면 아직도 우리에게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의 진실은 무엇인지를 말이죠. 그 비극적인 역사의 한 페이지는 결코 잊혀서는 안 될 소중한 교훈으로 남아 우리 마음속에 깊은 여운과 함께 살아 숨쉬는 중요한 가치들을 되새기게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